서울에 신축급의 빌라가요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되나? 위험하지 않을까?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 읽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신축급 빌라인데요.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물건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빌라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서울의 신축급의 빌라가요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많이 유찰이 된 물건인데요.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이런 거 들어가도 되나? 위험하지 않을까? 와, 근데 물건이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경매 물건에는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세연쌤이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 아무리 초보자일지라도요, 정확하게 이런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물건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대지권은 4.5평, 건물 면적은 10.7평입니다. 10.7평이면 그닥 크지 않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입지가 또 좋고 신축급의 빌라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감정 가격은 2억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입찰 날짜는 10월 24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신축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물 상태를 보니까 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버젓하게 이렇게 옆에 건물도 좀 새 거네요. 현관문도 너무 멋있네요. 네. 자, 멀리서 바라봐도 우리의 건물이 가장 멋들어집니다.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아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넓고 개방감 있게 해놨어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자, 주변에 노후된 주택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물건은 신축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할 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가까이에는 신림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네요. 하지만 주변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아요. 또 주변에 주택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큰 길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은행도 있고 이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상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식당들, 은행, 병원 이런 인프라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이 건물이네요. 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너무 깨끗하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주차 차단기까지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상 사진에도 보시면 이렇게 폭탄세일, 야채 첨가 이런 가게가 있어서 또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가까이에는 또 이런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하기도 편하고 약국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네요. 이렇게 물건으로 봤을 때에는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 가격이 2억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차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까지 유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최저 가격이요. 1,846만 9천 원입니다. 2천만 원도 채 되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이런 물건 굉장히 또 눈여겨보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유찰된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도 있고요. 이런 물건을 잘못 들어가서 안 들어가니만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보증금이 184만 6,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액님들은 180만 원, 100만 원도 벌기가 힘든데 이 180만 원을 잃는다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저와 함께 이 권리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리송한 권리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배워두시면은요 앞으로도 권리 분석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인수되는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인수를 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인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은 세금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런 비용들은 절대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이 인수가 되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되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요, 권리 분석할 게 별도로 없죠. 하지만 임차인이 있다면 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현황에 류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네요. 전입을 하고 있고요. 자,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건물 등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전세권 등기를 한 임차인 유땡땡이 말소 기준 등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를 할 때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이유는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1억 8천 보증금도 소멸이 되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권리들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데요,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 말소 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을 때는요, 소멸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저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전입일자입니다. 자, 전입일자가 지금 2019년도 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말소 기준일인 이 전세권 설정 날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과 동일할 때는 이길 공공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입일자를 봤을 때에는 대항력이 없고요. 전세권 설정을 봤을 때에도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모두 소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는 대항력이 없구나라고, 인수금액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가 말소 기준일이 되었을 때요, 전입일자가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 날짜와 동일하거나 또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을 때 이 전입일자가 아무리 늦은 날짜라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월 25일이다. 그래도 대항력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이 전세권 설정 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일 경우에 이 전입일자도 우선으로 봐준다. 그냥 이걸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된 물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시면 참고사항에 집합건축물 대장상 사무소이나 주거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용도는 사무소이나 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반 건축물입니다. 누군가가 이 물건을 신고를 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소액이지만 권리분석상 위험성이 있고 또 용도가 사무소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신고를 하면 등재될 수 있는 물건이죠. 이런 물건을 매도하기랑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하나의 물건을 다시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서울 중랑구 명목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 물건을 몇 번이나 클릭을 했는지 몰라요. 감정 가격이 4억 9,700만 원.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회차까지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 가격은 감정가 대비 41%, 50% 밑으로 떨어졌죠. 2억 357만 천 원이네요. 예,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도 굉장히 신축급의 물건입니다. 와, 깨끗하죠. 그리고 면목동이라고 하는 거, 입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노후된 건물도 보이고 앞에 도로도 굉장히 넓죠. 많이 골목길이 아니구나.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와, 너무 좋다. 현관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보니까 다세대주택 방이 3칸이래요. 방 3개,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 3칸짜리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상으로 봤을 때에도요, 상봉역하고 면목역하고 딱 중앙에 있어서 역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고 직선거리를 봤을 때 500m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길로 왔다가 이렇게 오더라도 한 500m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역세권
역세권 빌라이고요. 거기에다가 신축급 서울 빌라예요. 입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빌라이죠. 이 큰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길이 좁지 않아요. 쭉 들어가다 보면 주변에 이런 빌라도 보이고요. 길도 깨끗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노후도가 있는 빌라들도 꽤 보입니다. 빨간 벽돌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건물이에요. 빨간 벽돌 옆에 있는 아주 깨끗하고 멋진 물건인데요. 네, 헤렌하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이 주변에 어떤 건물보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입지도 좋고 서울의 신축급 역세권입니다. 그죠? 방 3칸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유찰이 되었나 보시면 이 물건 또한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집합건축물 대장상의 건축가에서 위반 건물로 표시가 되었었대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주택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했대요. 사무소인데 주택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건축가 2019년도 11월 11일에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네요. 위반 건축물 등재되지 않았고요. 용도를 보시면 이렇게 사무소라고 잘 나와 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요, 변동사항에 이렇게 자세하게 앞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빌라를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건축물 대장을 잘 안 떼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2019년도 10월 23일에 시정 완료가 되었대요. 그래서 위반 사항이 해제가 되었다. 원상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용도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사무소예요. 이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소라고 용도를 해놓는 이유는 주차장 때문이에요. 이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건물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층은 사무소나 근생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용도는 아직까지 사무소이고요. 현재 가시면 아마 주거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공부상과 현황상 용도가 다르면 위반 사항이구나. 아직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관악구 신림동 물건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임차인 현황에 곽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고요. 전세권 설정을 했죠. 그러면 제가 뭘 보라고 했나요? 건물 등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건물 등기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요. 뭐죠?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네요. 앞에 신림동 물건하고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죠? 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전입일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입일자가 아무리 늦은 날짜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일 경우에 전입일자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많이 유찰이 된 물건이에요. 물건 자체는 너무 좋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일 경우에 전입일자가 있으면 어떤 날짜가 있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전입일자에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요, 전입이 미상입니다. 없음도 아니고 날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권리분석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이 이건 뭐지? 또 헷갈리실 텐데요. 미상이라는 말은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에요. 모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입일자 확인을 못했으니까 입찰하시는 분이 잘 확인하고 책임하에 입찰을 하셔라. 나중에 낙찰이 되어서 전입일자가 뿅 하고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낙찰자의 책임이다 라고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일 경우에는 임차인을 만나서 전입을 하신 적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녹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금 절대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경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어떻게 이 영상을 통해서 권리 분석 하나 명확하게 배우셨나요? 전세권 설정 이제 두렵지 않다. 네, 오늘도 이 세연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한 발 더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